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는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나서고 있고 입지자들도 하나둘씩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구 획정은 오리무중인데요. 지난 21대 선거에서도 39일을 앞두고 최종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혼란스러웠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발표한 경기북부 선거구 획정안입니다. 단독 선거구였던 양주시가 동두천시와 합쳐져 가불로 나뉘었고 연천구는 포천 가평 선거구에 묶였습니다. 기존 동두천 연천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인 13만 6,600명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구역이 조정된 겁니다. 이렇게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하지만 획정안 논의는 2달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 한 정개특위 위원 의원실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지역사회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공약 설정을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지, 선거운동은 어디서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정말 어렵죠. 선거 운동하기도 어렵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애정을 쏟고 이렇게 해왔는데 유권자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어느 분이 후보가 될지, 어떤 분이 조금 더 우리 이 지역의 어떤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나올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권자로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불확실성이죠, 계속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많이 시민들을 비롯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연천 지역이 포천 지역과 같이 합병되는 거에 있어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후보자들도 너무 많으셔서 국회 정개특위는 설 전까지 합의를 도출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양주 회천지구에 첫 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열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 회천 4중과 양주 2고의 신설이 승인됐다고 밝혔는데요. 회천 4중은 일반 30학급, 특수 3학급 규모며 양주 2고는 일반 36학급, 특수 2학급 규모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두 학교의 개교 목표 시점은 2027년 3월입니다. 7호선 의정부 양주 구간의 복선화를 희망하는 경기도민 청원이 10,000명을 넘어 경기도지사의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의정부시 주민자치협의회는 7호선 연장선의 복선화를 희망하며 경기도민 청원을 진행했는데요. 지난 25일 도지사 답변 기준인 10,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식 청원으로 성립됐습니다. 박범서 협의회장은 잘못 건설된 철도는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편과 피해를 가져온다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협의회는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의정부지검은 29일 범죄 피해구조 심의회를 개최하고 범죄 피해자 유족 3명에게 2억 6천만 원의 유족 구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의정부의 한 빌라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는 범행 3일 만에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유일한 가족인 미성년자 외동딸에게 장례비, 생계비, 학비 등 750만 원과 식리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2일 파주의 식당 종업원이 업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자 업주를 살해한 사건 피해자의 배우자와 지난 5일 양주의 다방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강도살인 사건 피해자의 자녀에게도 각각 유족 구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천시는 폐자원을 새 건전지와 휴지로 교환해주는 자원회수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포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기간은 없습니다. 교환 장소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교환 대상 품목은 폐건전지, 우유팩, 투명 페트병입니다.
대광희의 5호선 연장 노선 중재안 발표와 국토부의 GTX 노선안 확정 소식으로 지역 부동산에 다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매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양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동신 김포시 지회장 연결됩니다. 지회장님, 최근 김포와 검단에 철도 관련 큰 소식들이 잇따랐는데요. 매물 관련 문의도 좀 늘었나요? 네, 지난 1월 19일 5호선 연장 발표로 인해서 역사가 생길 것으로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의와 방문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래도 소량 이루어진 것 같고요. 하지만 GTX 경우에는 김포 지역보다는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졌었기 때문에 또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버스 전용 차로제라든지 버스 지하철 증차 등의 대책들은 투자 의욕이나 거주 목적의 매수세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문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역사가 생길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단지가 수혜를 볼지에 대한 문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포의 집값이 올랐다는 보도도 뒤따랐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최근 매물 가격 변동에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은 포착되지 않고 있어요. 상승장의 경우에는 보통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낮은 매물대 물량이 먼저 소화되고 점점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현재의 시장은 금매 위주의 이제 소량만 거래되고 있고 박스권을 뚫는 유의미한 상승 기류는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평년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매매, 전월세 모두 조용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2022년에서 23년 1년 동안 김포 지역 부동산 거래는 그동안 어떤 변화를 보였나요? 김포 한강 신도시의 경우에는 22년 말까지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3년 초 특례보금자리 대출 시행 이후에 거래량이 조금 늘었고요. 조금씩 완만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하는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3년 하반기부터 24년 현재까지는 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 역전세 때문에 수도권 전세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김포 지역의 전월세 거래량은 어떤가요? 현재 전월세 가격이 이제 대폭 상승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전월세 거래량 자체는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느낌인데요. 아마 가장 큰 이유로는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현재 거주지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전하려는 그런 욕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매매든 전세든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현재 수준보다 낮춰서 가는 형태는 자주 보이고 있어요. 역전세의 경우에는 김포 한강 신도시는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의 한 60% 선에서 형성되었었기 때문에 매매가 하락에도 깡통 전세가 되는 역전세의 폐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세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만기 시 전세금 반환에 애를 먹던 임대인들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2년 중반부터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었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는 아마 2024년 하반기부터는 역전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신 김포시 지회장이었습니다. (27일부터) 서울시의 할인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가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첫날 7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오전 4시부터 이용이 시작된 기후동행카드는 첫날 7만 1,000명이 버스와 지하철을 22만 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또 따릉이 이용자는 33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는 지금까지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를 합쳐 20만 장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시민 불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대 분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8일 통계청의 신주택 보급률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경기도 주택 보급률은 98%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통상 100을 넘겨야 가구 수 대비 주택 수에 여유가 있다고 구분되는데요. 경기 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지난 2018년 101%, 2019년 101.5%, 2020년 100.3%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 주택 보급률이 연속 98.6%를 기록하며 경기 지역의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세대 분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1인 가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주한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실태 점검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도는 일괄 하도급 여부와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는데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 쉼터와 공용 주차장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합니다. 도는 빈집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철거와 보수, 안전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철거 시에는 마을 쉼터와 공용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보수 시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는 우선 올해 30호의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8일 경남 사천의 한 빌라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9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바로 층간소음 때문이었는데요. 평소 위층이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다며 불면이 있었던 50대 남성. 빌라 계단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었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그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청소기를 돌리지 않는다거나 바닥에 매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는 등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센터를 운영해 이웃 간 소통의 창을 마련하고 있는데 운영 3년 만에 민원이 절반가량 줄어들어 최근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친다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시가 NH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지난해 체결한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올해도 중소기업들에게 저금리 자금 1,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자금 지원보다 이자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인데요. 인천시가 이자 0.75%를 균등 지원하고 NH농협은행이 대출금리 약 1에서 1.5%포인트 특별 우대에서 0.1%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종이면서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으로 자금 지원 한도액은 최근 결산 매출액이 3분의 1이며 10억 원에서 우대 지원 항목별로 최대 100억 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